현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매수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기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뭔가를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부동산 투자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건 여전히 뭐 복부인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후루루 몰려다니면서 어디가 좋다 그럼 막 후루루 몰려가고, 어디가 좋다 뭐 어디 좋은 얘기 없어요, 뭐 어디 돈 되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뭐 여기 사고 저기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이런 이미지를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개발도상국가에 있던 시절에는 그런 투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의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개발 호재, 개발 정보를 들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투자하는 이런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학입니다. 미래학. 그래서 미래가 계속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내가 내 재산을 거는 행위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미래를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미래를 확률 높게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기사들이 있거나 이럴 때 이게 정말 미래의 트렌드에 관련된 거고 미래가 바뀐다는 거에 작은 단서가 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30 세대가 부동산 매수의 주체가 됐다라는 이 말은 사실 매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매수 주체가, 부동산의 매수 주체는 누군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전통적으로 부동산 매수의 주력 세력은 누구냐면 3040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이 가장 주고요. 30은 30 중에서 한 절반 정도쯤 될까?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 될까? 이 정도가 보통 참여하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30으로 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3040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일까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하죠. 30, 원래 전통적인 매수 주체였던 3040은 왜 지금 매수 주체에서 벗어나 있게 된 걸까요? 이유는 3040들은 지난 장에 모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렸어요. 안 물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장에 그렇게 막 부동산 시장이 막 오르고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안 살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 샀어요. 그리고 뭐든 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다 늦게 참여한 사람일수록 어떤 걸 경험하고 있냐면 다 가격이 떨어진 걸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내기 바쁘고 돈은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매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장에 안 물려있던 2030, 그때까지만, 지난 장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보기만 했는데 내가 부동산이 필요한 나이가 돼버렸네, 이런 2030들이 시장을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금매 물량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40이 물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력은 40이에요. 40 세력이 주로 많이 물려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물건을 그냥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매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서 금매 물량이 나오냐?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닥은 친 듯하고 그리고 그 이상,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금액은 거래가 되고 그 이상 다 호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와서 그 올라온 호가가 한두 개라도 거래된 이런 지역들에서는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 가격, 맨 아래 최저가로 나오는 금매는 아마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최저가 치고 한 단계 올라가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고 계시다면 그거의 금매는 기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최저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걸 눈여겨보셔야 되냐면은 최저가 있고 그 위에 거래가 안 된 그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그렇다면은 여전히 금매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가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에 실제 거래는 안 돼 있고 최저가만 거래되고 호가만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는 여전히 금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수 세력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30이 주력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30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생각하면 돼요. 20대, 30대들이 모조리 다 부동산에 참여할 일은 없잖아요. 2030 중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할 거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실히 40대보다는 적을 게 거의 분명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40대는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 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 있는 사람도 더 좋은 집에 가려고 부동산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뭐 이제 내 집이 없는 사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이 다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30대 같은 경우만 해도 요새 또 결혼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는 맞습니다만은 일단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30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 세력은, 매수의 힘은 과거보다 확실히 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한 가격을 내놓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전고점 회복할 거다. 이런 기대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수 세력이 누군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절대적인 저평가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40대가 물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40대가 물려있고, 물려있지 않은 2030 또는 뭐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던 50,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수 세력의, 주 매수 세력이 돼서 등장했다란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 오르다가 확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리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역시 부동산은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2030이 참여를 하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얘기는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개발도상국가의 그런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워렌 버핏이 투자의 초기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형편없이 낮은 것들만 골라서 샀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투자법을 한 몇십 년을 하다가 나중에 크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산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매우 싼 거를 산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그게 아니고 미래 성장성에 투자해야 된다. 그 성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확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기술주와 같이 미래를 알아볼 수 없는 것, 이런 거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던 워렌 버핏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애플 주식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는 성장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미국도 변한 거고 그 변화를 워렌 버핏도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원래 가치보다 매우 낮은 거를 사면은 돈을 벌 거다. 이런 시대는 이제 갔어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냐면 바로 이렇게 2030들이 참여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저평가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좋은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참여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정도쯤 되는 데에서 전세가율 90%까지 되는, 그래서 몇 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안 오지만 뭐가 생깁니까?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이 더 잘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지금처럼 계속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떨어져서 저평가 이런 구간까지 안 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성이 좋은 물건을 내가 적당한 가격에만 사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성장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저평가된 걸 찾으려고 하고 많이 저평가될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적당한 가치, 적당한 저평가면 오케이. 그 대신 더 중요한 건 미래의 성장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 라는 거를 보려는 쪽으로 우리의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2030이 부동산 투자의 매수 세력이 주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의 재산을 세팅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